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상반기에도 한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면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이 전지박에 대한 수요도 함께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이게 3분기 때 실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의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바이오텍이라는 바이오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을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남아있는 사업 분야는 전지박 사업 분야와 첨단 소재 쪽에서 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쪽, 이쪽이 남게 된 거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경영이 양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두산 쪽에서 경영, 이 생산이나 이런 쪽을 담당해왔던 이윤석 대표가 여전히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생산 쪽 사장을 맡아서 각자 대표이사지면서 이 생산을 책임지고 있고, 그 외에 자금과 경영에 있어서 책임은 이 진대재 대표이사 쪽, 이쪽이 실제로 오너십을 갖고 있는 쪽인데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스카이레이크가 두산으로부터 이 두산 솔루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산 브랜드를 띄어내고 거기다가 솔루스라는 이 브랜드를 새로 집어넣은 거죠. 지금 이 전지박,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로서의 이 전지박은 말 그대로 누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그것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해내느냐가 이게 제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생산 캐파가 많은 생산자가 결국은 시장을 선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돈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꾸준히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쪽 전지박 공장은 굉장히 캐파도 큰데 여기다가 생산 캐파를 계속 매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캐나다 퀘벡주에 새로 이제 전지박 공장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했고요. 네, 룩셈부르크의 동박 공장은 이미 생산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년 생산 캐파를 늘려가면서 2023년 대비해서 2027년에는 뭐 말 그대로 한 4배 정도, 400% 이상 그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고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분기 때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전지박 사업 분야가 전체 매출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첨단 소재인 OLED 소재 쪽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전지박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하게 3,251억 정도 매출을 했었고요. 하지만 영업 손실은 올해가 632억으로 작년에 한 3배 정도 이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원자재인 이 구리값이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또 헝가리 공장이 있는 헝가리 지역의 전기값이 오르면서 전기로 대부분 이러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이런 원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또 여기다가 이 판매 관리비라는 측면에서도 이 관리에 실패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루스 바이오텍이라는 바이오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매각해서 약 3천억 정도의 현금을 유입시키면서 급한 불은 좀 끈 측면이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1696억이 발생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3114억이 찍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오텍을 매각한 자금이죠.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최대주는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레티직 인베스트먼트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사업펀드입니다. 이쪽이 41.06% 최대주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너십을 갖고 있는 진대재 회장이 또 0.09%. 이거는 지난 2022년 7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38,003주를 산 것을 포함해서 지금 39,400주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유럽법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유럽법인은 좀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요. LG 엔솔도 6.2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최대주주로서 5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스카이레이크도 여기다 40%를 태우고 있죠. 그러다가 롯데 정밀화학은 스카이레이크 롱터m 스트레이치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중간 가교 펀드를 통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 40.94%를 투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유럽 전지박 동박 이 통합법인에 대해서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5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유럽법인에는 롯데 정밀화학도 들어와 있고 LG 엔솔도 주주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구조죠. 여차하면 롯데 쪽에서 이 유럽법인을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공시가 나온 부분 중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해외 법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급 보증을, 채무 보증을 서주는데 이게 1조 3천억이나 된다는 거죠. 이 규모가 거의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자본금 규모만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왜냐하면 이 해외 법인들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대부분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 달에 주주들의 그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무상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00% 무상자를 준다는 건 지금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할 수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주주 보상행위로, 주주 이제 보상행위, 일종의 보상행위죠. 근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 내 유보금이나 내지는 이익잉여금이 있거나 아니면 무상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상 질사를 줄 수 있는 자본 유보금이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100%를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면 그 투자자들이 좀 화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뭐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데는 말 그대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또 해외 공장들에 과도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 투자를 이미 결정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를 멈춰버리면 뭐 말 그대로 그 투자한 것들이 대부분 다 그냥 매몰 비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한기로 한 것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완공시켜서 공장을 가동시켜야만 그 수익의 가능성을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100% 무상자를 실시하기로 했고, 보시다시피 1년 내에 주가는 흘러내려서 지금 2만원대 초반에서 그나마도 이제 무상자 100%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양상이 있습니다. 무상 증자를 한다 할지라도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다만 무상증자를 실시해 주기 때문에 권리락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지금의 그 2만원대 주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이 동박과 구리박, 전지박이라는 것이 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리고 향후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공장들을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여기서 또 이 전지박이나 구리박이 또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액은 존재하고 있고 생산 캐파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건데, 문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이 동박도 그렇고 전지박도 그렇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동박과 전지박의 가격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고 시장이 그런 우려만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더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되는 전지박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납품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빠르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같이 불안한 주가의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권리락을 하면, 권리락하는 이후로 지금 2만 원대에서 주가를 회복할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또 그 권리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전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리락, 물론 그 사이에 권리락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이 돼서 주가가 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뭐 저가 매수로 살만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그 사이로는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실적이. 항상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